일하는 엄마입니다. 지금 3주 정도 시어머니랑 말 안 하고 살아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랑의 갈등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결국 한계까지 온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시고 과연 지금까지 가족이나 자식을 위한 희생이란 걸 하신 적이 있으신지 참 의문이 듭니다. 시작은 결혼 준비부터 있습니다. 애들 아빠에게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같은 종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서로 30이 넘은 나이라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돈이 없어서 아들 전세 마련도 되지 않으시고 저도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않아 자연스레 같이 살기로 했는데 어느 일요일 백화점에 저만 데려가시면서 유명한 브랜드 가구점에서 그 시대 가격으로 600만 원짜리 침대를 안방에 놓겠다 하셨습니다. 협탁까지 700으로 기억합니다. 모피 이야기도 하시고요. 며칠 고민하다 애들 아빠가 설득하여 적당한 금액의 침대를 샀습니다. 시어머니 참 섭섭해 하시면서 며칠을 그 감정을 온전히 다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이미 저희는 관심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며 한복을 우겨서 1000만 원이 넘게 어머니 아시는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두루마기는 어렵게 설득하여 말렸습니다. 그때 이미 추세가 간단하게 결혼하자라는 분위기여서 금반지, 한복은 대여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설득이 안 되시더군요. 예단비 700 드렸는데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참 자식에 대한 배려 없이 등골 휘는 줄 모르고 허례에 갇혀서 사시는 모습에 기겁하였지만 서로 사랑하여 그렇게 불안하게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가관이셨어요. 둘만 있으면 제게 너희 부모는 참 딸애를 그렇게 외국으로 막 돌리냐? 외국에 살던 애들은 다 동거하고 하다던데 걱정 안 되셨나? 하시며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해외 근무, 유학 경험이 많은데 이게 시어머니한테 흠일 줄을요. 어머님, 다 그런 거 아니고 전 학창시절부터 바르게 커서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하셔서요 하고 받아쳤네요. 그러면서 스튜어디스 하는 딸 둔 누구 권사가 사위하자 하고 명문대 나온 딸 있는 어느 권사도 선보자 하는 걸 제가 있어서 애들 아빠가 다 거절했다 하더군요. 일하는 며느리 정말 싫었다며 여자가 돈 몇 푼 번다고 돌아다니느니 남편 돈 모으고 살림하는 게 좋은데 혀 많이 차셨어요. 저도 그이가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고 살림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이도 주변에서 소개해달라 하고 잘 나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의사며 변호사며 줄 섰는데 어머님 자꾸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이 결혼 후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네요. 물론 의사 변호사가 줄 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딸 낳고 쌍둥이 낳고 쓰시던 반지 하나 주셨어요. 그때는 저희도 용돈 넉넉히 드렸는데 그리 해외 많이 여행 다니시고 매주 경락까지 하시면서도 출산한 며느리 수고했다고 조리원 비용은커녕 남들은 시골 분들도 용돈 아껴 백식 하던데 역시 이기적이시다 섭섭했습니다. 쌍둥이 4월 중순 출산하고 겨우 2주 쉬고 출근해서 친정엄마가 결국 애들 봐주러 올라오셨어요. 어머니는 교회 일로 바쁘셨죠. 친정엄마 계셨는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어머니 외출 나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애복이 처음인데 쌍둥이라 참 고생하셨는데 당연히 같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참 황당해 하셨죠. 또 제가 모질고 독하지 못해 같이 사는데 차마 저희끼리 간다는 말 못해서 해외여행 갈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제가 해외 영업부이다 보니 일적으로도 갈 일이 많았고 마일리지도 많이 있어서 해외 갈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희 5명 가방보다 더 큰 여행 가방에 구두, 가방, 옷 잔뜩 넣어서는 저희 애들 기저귀 몇 개 부탁도 언짢아 하시던 거 잘 기억합니다. 그러시면서 왜 겨우 2개 신발 달랑 가져간 며느리 신발을 신겠다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제일 늦게 오셔서 차가 10분 기다리는 거 기본에 어디 가든 다 씻고 화장하고 나오시느라 저희는 30분 기다리기 기본에 망고, 두리안, 해산물, 마사지, 노래하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른 모시고 이런 데 오냐 혀차시고 하거나 진지만 보면 누구 권사도 며느리가 사줬는데 비교하셨죠. 지금까지 모든 여행 경비 제가 다 내면서 그리 간 거 뻔히 아시면서 참 뻔뻔하였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 대꾸 안 하고 있으면 삐지시고요. 애들 아빠는 결혼하고 계속 일이 안 풀려
월급이 제대로 나온 적 없지만 매월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애들 안 봐줍니다. 애들 아빠가 좋은 말로 프리랜서 창업 준비 중이어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찾았지요. 한 번은 어머니께 애들 아빠가 제대로 일하게 그만 나가시고 도와달라 하니 집에 있는 아들 보니 답답해서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건 흐르고 애들 아빠 좀 자리 잡으려니 그래봤자 제가 버는 반도 못 벌지만 제가 몸이 나빠지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하면 시름인데 초등학생 3명이라 몸으로 놀아줘야 하고 애들 아빠와 상의해서 일요일 저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서너 시간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쉴 시간은 그때밖에 없어서요. 그게 3주 전이네요. 그런데 집에 먼저 온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 해서 결혼 허락했는데 안 나가느냐고. 육아, 회사 일 남들 다 하는 거 뭐가 힘드냐. 교회 갔다 와서 쉬면 되지. 소리소리 지르네요. 어이없어서 막장 찍었습니다. 어머님, 몇 년 동안 일 안 하는 아들 대신해서 제 돈으로 용돈 드리고 여행 다니고 하셨으면서 남들 다 하는 거요? 남들은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시어머니가 아이들 봐주던데요?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잘 키운 아들 딸에게 효도 많이 받으시고 며느리 없다 여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맨날 아들 잘났다 하시는데 대학 어디 나왔는데요? 저는 분명 그 애한테 대학 안 나온 걸로 들었는데 어머님 매일 좋은 대학 나온 것처럼 저한테 말하시잖아요. 아닌 거 아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지르고 집안 분위기 싸늘해졌죠. 그렇게 2주쯤 지나고 용돈 안 드리니 슬며시 다가오시길래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젠 용돈도 아들 딸한테 받으세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 도리만 하고 대접도 못 받는데 이젠 그러기 싫어요. 아들 딸이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효도는 셀프라고 사회만큼 요즘 시대는 며느리도 힘든 사람이라고. 수입도 저축도 보험도 없이 아들 하나로 노후 준비 끝내셨는데 개념까지 없는 시어머니 정말 이젠 지칩니다. 덧붙이면 제 친정에 항상 저만 얼마씩 드립니다. 신우는 가끔 생일이나 명절만 드리고 요즘 형편 안 좋아 작년에 저한테 돈까지 빌리더군요. 신우에게 시모 너무 힘들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이라도 신우네 가시면 제가 좀 쉬겠다 했더니 엄마가 놀러 오시는 거면 오시라고 할 거야. 하지만 네가 하는 말의 의미는 엄마 보기 싫다고 일주일에 한 번 내쫓는 듯한 기분이 들어 별로다. 짐짝 취급 같다 하더군요. 웬 트집인가요? 그래서 말했어요. 네, 형님 표현 맞아요. 어머니 저한테 짐짝입니다. 불쌍하면 한 번씩 모셔가서 잘해드리세요. 라고 했네요. 14년을 하루같이 모시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도 싫으면서 웬 잔소리인가요? 저보고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못돼졌냐며 혀를 내두르는데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지만 내지르니 오히려 편하네요. 요즘 집이 조용해서 살 것 같네요. 아침 10시, 11시 애들 학교 다 가면 일어나고 애들 오면 시끄럽다고 안방 문 닫고 계시다. 애들 아빠나 제가 퇴근하면 안방 문 열고 물 한 잔 떠와라. 냉장고에 냉면 있느냐. 안방에서 소리 지르며 오도하시는 거 안 들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해외 영업이라 유럽 담당이라 퇴근 늦으니 저녁 차리고 다시 회사 가랴. 토요일 아침이면 8시부터 깨우면서 평소 이런다고. 시모 아침밥 안 차렸으면 주말이라도 해야지 늦잠이냐. 속옷 양말 왜 세탁기 돌리느냐. 세수하며 조근조근 빨아라. 한도 끝도 없는 잔소리만 하시고 도와주는 거 하나 없던 시모. 그동안은 꾹꾹 참고 견뎌오던 시간들. 경무회 일 스트레스로 하루 한두 시간 겨우 잘 때가 허다한데 좋은 세상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니 감사하란 소리에 억장이 무너졌었죠. 결국 마음도 없으면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다가 각종 수술에 정신과 상담에 몸도 맘도 만신창이가 된 후에 깨달았네요. 이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효도는 정말 예전에 자식들이 온전히 부모를 봉양해야 했던 때에나 가능한 거며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효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아이들도 각자 인생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여나 절대로 이런 억지 효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착한 며느리는 죽었고 할 말 하고 사는 독한 며느리만 남았어요. 후기. 이래서 글 쓰고 추가하는구나 실감 나네요. 1. 해외 근무라고 돈 많이 벌진 않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을 2번, 2개 나라에서 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래서 결혼 당시 얼마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친정의 딸만 셋이라 부담될까봐 손 안 벌렸고요. 2. 친정도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전아이들 아빠나 독실한 집안에서 교회는 그저 오가고 맥주 한잔 좋아하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발 결혼은 믿는 집안 사람하고 하라 하셔서 이런 사람이면 부모님께서 좋아하겠구나 했죠. 3. 잠깐 같이 근무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정도 같이 근무하였고 컴퓨터 관련 실력이 모두 뛰어났죠. 사귀면서 사람 성실하고 실력 있으니 같이 벌면 큰 문제 없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전문대 나왔고 저도 사람이 중요하지 학벌 상관없다 했고요. 그런데 살면서 시모가 아들 대학 나온 척, 좋은 곳 나온 척 허세가 심했죠. 그래서 그 잘난 아들 대학은 나왔느냐 제 딴에는 한 방 먹인 겁니다. 남편에게 이혼과 분가 중 선택하라고 했어요. 정말 이혼도 생각했고 그만큼 넌더리가 났죠. 이기적이고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시모 위에 제 인생 더 이상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에게 일주일 시간 주고 결국 남편 하는 말이 시어머니 따로 살게 할 거랍니다. 신우와 함께 생활비 부담한다길래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14년 동안 착한 며느리 한 거, 아들 딸도 못한 거 14년간 했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먹이는 신우, 카톡, 전화 모두 차단했고요. 시모도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싶다 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불쌍한 척하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어쨌든 남편하고는 분가 관련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지만 부모님만 비즈니스로 부모님과 셋만 다녀왔습니다. 애들 가면 부모님 피곤하시니까요. 아빠가 디스크로 장거리 힘드셔서 곧 다낭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매년 같이 다닐 겁니다. 시어머니가 누렸던 모든 거 이제는 친정에 더 잘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딸 셋 모두 친정에 매달 드리고 노령연금, 국민연금 받으니 이제 주지 말라 하시는 거 그냥 저 형편 될 때 받으시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시어머니랑 다르신지. 글 보시는 분들 절대 시부모 모시지 마시고 딸든 부모님 사회학벌 꼭 따지시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모두 결혼하면 새 가정으로 인정하고 멋지게 서로 간섭 말고 1년에 서너 번만 봅시다.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그래도 기대가 돼요. 더 이상은 시모의 그 말도 안 되는 잔소리들 안 들어서 좋고 저희 아이들하고 오붓하게 집에서 뒹구를 수 있어서 좋고요. 배달 음식도 마구 시켜 먹을 거예요. 아이들과 밤새 영화도 볼 겁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하면 할수록 더 요구하는 게 시댁이더라고요. 시댁 때문에 화병에 결국 암 걸리고 이제 겨우 2년간 시댁과 거리 두고 살았네요. 그래도 몸이 좀 회복되니 또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길래 완전 차단했어요. 강하게 마음 먹고 사세요. 응원합니다. 아프면 저만 고생인 거더라고요. 댓글 2. 분가를 많이들 추천하셨는데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이혼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14년을 참았는데 단 몇 달을 못 참겠어요? 지금 너무 괴롭다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할 생각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댁의 여건상 그리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때 싶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을 글쓴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동안 받은 많은 수모를 생각하면 경제적인 손해라도 최소화하라고 하고 싶군요. 이혼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